소입 대시장트이템 2억 매출 올렸는데 월급 못 받은 영업팀장.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요, 아마 들으시면서 가슴이 좀 먹먹해지실 수도 있어요. 3년간 밤낮 없이 일했는데 돌아온 게 밀린 월급과 사장의 잠수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단순히 밀린 돈만 달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고통에 대한 값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2019년 3월 38살 수진 씨는 작은 광고 대행사 브라이트 미디어의 영업팀장 제안을 받습니다. 연봉 4,800만 원에 인센티브 별도, 조건이 나쁘지 않았어요. 45살 사장 민호 씨는 면접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 회사는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열심히 하시면 절대 손해보는 일 없을 겁니다. 수진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좋았어요. 월급은 제때 나왔고 회식 자리에서 사장은 수진 씨의 실적을 칭찬했습니다. 2020년 수진 씨는 혼자서 8천만 원짜리 신규 계약을 따냈어요. 직원도 7명에서 12명으로 늘었고 회사는 성장했습니다. 수진 씨는 더 열심히 뛰었어요. 주말도 반납하고 새벽까지 제안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2021년 5월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월급날이 되면 사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 달만 좀 기다려달라. 처음엔 며칠 늦더니 2주가 되고 한 달이 됐습니다. 수진 씨는 참았어요. 회사가 어렵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사장은 다음 달에 큰 계약 들어오면 몰아서 드릴게요 라고 약속했고 수진 씨는 그 말을 믿고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2021년 11월 수진 씨의 통장엔 6개월치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400만 원이었어요. 카드값 연체 문자가 쌓여갔고 집주인은 월세를 독촉했습니다. 수진 씨는 사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사장님, 제 월급은 언제 주실 건가요? 민호 씨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나도 힘들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 수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2021년 12월 수진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체불 임금 2,800만 원을 7일 이내에 지급하라. 답장은 없었습니다. 회사에 가보니 사무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직원들 단톡방도 조용했습니다. 수진 씨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사장이 잠적한 거였습니다. 3년간 피땀 흘려 일한 대가가 이것이었어요. 2022년 1월 수진 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통장은 텅 비어 있었어요. 임금체불 확인서만 받았을 뿐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간 수진 씨에게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단순 임금 청구만으론 부족합니다. 정신적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해야 해요. 수진 씨가 3년간 따낸 계약 총액은 2억 1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체불임금과 신용불량 위기였습니다. 수진 씨는 결심했어요. 체불임금 2,800만 원에 더해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하기로요. 법정에서 다시 만난 민호 씨는 달라져 있었어요. 말쑥한 정장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제출한 증거는 사장의 SNS였어요. 임금 체불 기간 중 제주도 여행, 고급 레스토랑 인증샷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자료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사장 본인과 가족인 이사에게는 급여가 정상 지급돼 있었던 겁니다. 법정은 숨이 막힐 듯 조용해졌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밀린 월급을 받아야 한다는 건 누구나 동의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밀린 돈을 돌려받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하는 문제예요. 6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아서 카드값을 연체하고 집주인한테 쫓기고
매일 불안에 떨었던 그 시간들,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사장이 돈을 내야 하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이걸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잘못된 행동으로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그 피해를 다 보상하라는 원칙이에요. 과연 임금 체불이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 불법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이게 오늘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먼저 수진 씨 입장을 들어볼게요. 저는 3년간 2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주말도 반납했고 명절도 반납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2,800만 원의 체불 임금이에요. 카드값 연체 문자를 보면서 집주인한테 사정하면서 버틴 6개월이었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사장님은 본인 급여도 꼬박꼬박 챙겼다는 거예요. 가족인 이사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려운 거면 다 같이 어려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만 가족이 아니었던 건가요? 그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은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민호 씨 입장도 들어봐야죠. 저도 회사 살리려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일부러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어디서든 돈 당겨서 드리려고 했는데 안 됐을 뿐입니다. 수진 씨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전 직원이 다 같은 상황이었어요. 저도 대표로서 책임감 때문에 버텼고 언젠가는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임금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자료까지 따로 달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회사 망한 사람한테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수진 씨처럼 위자료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민호 씨처럼 임금만 돌려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께 실제 판결 결과가 공개됩니다. 과연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세요. 결과가 꽤 놀라우실 수도 있습니다.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우선 임금 체불 사실 자체를 확인했습니다.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월 평균 467만 원씩 총 2,8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에요. 이 조항은 임금을 매월 한 번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도록 규정하는데 이건 예외가 없는 강행 규정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사장의 국세청 신고 자료, SNS 기록, 직원들 증언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는 본인과 가족 급여는 정상 지급하면서 일반 직원 임금만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2008-16776 판결은 이런 경우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요.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가 민법 제7 150조의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의로 남에게 피해를 줬으니 그 피해를 배상하라는 거예요. 다만 수진 씨가 청구한 위자료 1,000만 원은 다소 과하다고 보고 체불 기간과 금액,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종합해 500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판결은 이렇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 임금 2,800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문은 이렇게 결론 지었어요.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으로 이익을 얻는 자로서 임금 지급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 특히 자신의 급여는 챙기면서 직원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는 근로관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며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마땅히 배상돼야 한다. 수진 씨는 법정을 나서며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 정말 중요합니다. 알아두시면 반드시 도움이 돼요. 첫째, 임금 체불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별도의 손해배상, 즉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특히 사장 본인 급여는 챙기면서 직원만 빠뜨리는 경우라면 고의성 입증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둘째, 증거를 남겨두세요. 카드 연체 문자, 집주인과 나눈 문자, 임금 지연을 약속한 사장의 카카오톡 메시지, 이런 것들이 법정에서 실질적인 피해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셋째, 고용노동부 진정과 민사소송은 함께 갈 수 있어요. 노동부에서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아두면 민사소송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가족 같은 회사라는 말 조심하셔야 해요. 그 말이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다면 그건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좋은 조건일수록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세요.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위자료 500만 원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1000만 원을 다 인정했어야 했을까요? 버딩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에피소드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 주세요. 직장 생활하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봐야 할 이야기니까요.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